네, 안녕하세요. 저는 DFT의 대표 류은재이며 올해 23살 99년생입니다. 창업한 지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고 현재 각종 정부 지원 사업과 한국도로공사, 교육용 드론, 그리고 각종 국공립 회사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제일 첫 제품이자 제가 제일 아끼는 제품인 MSS 드론을 매핑 샌딩 세이프티라는 드론으로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코비드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항상 강의를 가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저희는 AI 딥러닝을 이용해서 코로나 K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출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더라도 살공리를 하고 방향을 찾게 되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회사가 아닌 잘하는 회사가 되자이고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영남대 펜스타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전 세계에서 드론이라고 말을 하면 중국의 DJI가 아닌 한국의 DFT가 떠오르는 그날까지 잘하겠습니다. DFT 파이팅!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드론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한다. DFT의 대표 류은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MSS 드론이라는 주력 제품을 한국도로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MSS 드론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 고속도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2차 교통사고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희는 한국도로공사와 여러 번 미팅한 끝에, PPT가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여러 번 미팅한 끝에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nothing입니다. 두 번째는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고 구급차가 못 가게 막는 late입니다. 그 결과 2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저희는 매핑, 샌딩, 세이프티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딴 MSS 드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MSS 드론입니다. 첫 번째, 저희 제품은 어떻게 구동이 되냐? 먼저 사고자의 신고 접수가 있으면 정해진 구조 경로 매핑을 따라 드론이 무인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드론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드론 전방부에 탑재되어 있는 AI 딥러닝 카메라를 통해 어느 쪽 갓길이 비어 있고 또는 어느 쪽 갓길이 막혀 있는지 실시간으로 구조대원들, 그리고 즉 상황실에 송출해 주게 됩니다. 또한 현장 조치,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드론에 달려있는 드론 전방부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사고자를 인식하고, 후면부에 탑재되어 있는 드론 전광판을 통해 타 운전자들이 전방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안전운전을 하라든지 아니면 서행운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분석된 영상들은 출동 중인 구조대원들에게 송출됨으로써 차량을 A, B, C, D 4단계로 분류된 클래스를 통해 차량의 파괴도가 얼만큼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전손인지 아니면 엔진을 먹었는지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출동 중인 구조대원들에게 송출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 DFT는 AI 딥러닝 알고리즘을 더욱더 개발하여 사람이 얼만큼 피를 흘렸는지, 또는 사람을 이제 스켈레톤 형식으로 분류를 해서 골절이 의심된다든지 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조대원들에게 송출해 줍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생기는 이점은, 원래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구급대원들이 사고자의 상태를 파악 후 그다음 응급차로 돌아가서 사고 수습 장치를 다 가지고 오는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MSS 드론을 이용하면 출동 중인 과정에서 사고 조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DFT가 MSS 드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산시 상공 100m에서 섹터를 나눠서 차량을 분류한 영상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모두 다 객체 인식을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3D 동영상으로 구성된 저희 사고 현장 조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차량을 분석 후 후면부에 탑재되어 있는 드론 전광판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자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합니다. 동영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MSS 드론 프로토타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2020년 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억 5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시제품을 모두 완성된 상태이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 접수부터 영상 중계까지 총 4가지의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제품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드론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드론의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군수처, 민수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MSS 드론뿐만 아니라 RBC 드론이라든지 MSD 드론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B2C, B2G, B2B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조종 매핑 시스템을 통한 상황실이 구현되고 있고 AS 시스템 또한 1년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 말부터 진행될 무선 충전 스테이션 구축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끝에 휴게소 IC에 구축을 하기로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는 한국도로공사 벤처사업팀과 구조물팀과 이제 협의를 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커왔나 하면은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억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았고 경북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경북 창조경제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대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99년생 23살 청년 대표입니다. 저를 비롯한 2명의 팀원들이 초기 창업에 발을 담아줬으며 현재 이 자리에는 온 팀원들도 있고 오지 못한 팀원들도 있습니다. 이 팀원들은 올해 22살이며 저희 DFT는 젊음과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 하나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피칭팀이라 긴장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회사의 강점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오늘 IR 피칭 대회 경진대회는요. 소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가 이어집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중간에 당황하지 않고 그 대학생답지 않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발표한 모습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산업의 필요성, 드론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드론에 들어가는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AI 딥러닝이라든지 예. 아니면 카메라 센서 등등의 부가적인 기술들이 자체 기술인 건지 아니면 타사의 시스템을 솔루션을 사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 드론의 사업성과 확장성에 좀 많은 판단이 생길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AI 딥러닝 시스템을 작년 2020년도에 저희 회사 자사 개발자와 함께 개발을 했고 현재 저작권 등록 또한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코로싱이라는 업체와 저조도 카메라를 거래 후 이제 드론에 탑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OEM을 주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카메라나 그런 하드 부분은 이제 거래처에서 사와가지고 달거나 이런 탑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혜빈님.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도로공사랑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셔가지고 뭐 B2G 모델은 뭐 이해를 했는데 예. 아까 뭐 B2C랑 B2B 모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 시장 진입 전략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저작권 등록 같은 거 완료된 이후에 예. 뭐 기술 개발 지금 본 제품 이외에 뭐 향후 개발 제품이라던가 이 기술을 통해서 뭐 향후에 어떤 뭐 추가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발표를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제 풍력 발전 업체와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야 됐었는데
급한 결과로 저희 MSS 드론을 발표를 하였지만 원래는 RBC 드론이라고 저희 군집 비행 드론과 교육용 드론을 이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 드론 안에는 교육용에는 AI 딥러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SS 드론의 비슷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달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드론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분을 김예빈 심사위원님을 인식하게 애들이 학습을 시키면은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엄마면 엄마, 아빠면 엄마, 아빠면 아빠 이렇게 분류하고 드론의 제어까지 가능한 학습용 드론을 지금 RBC 드론이 신제품 출시에 앞서 있습니다. RBC 드론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는 3개의 계열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DFT R&D, DFT Education, DFT K 방역 해가지고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DFT 코로나 방역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공립 학교에 지금 되게 많은 방역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께 저희 회사의 에듀케이션 드론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인동 쪽에 있는 학교랑은 되게 많은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심사평 있으십니까? 예, 네, 윤정현님. 예, 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발표도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떨지 않고 잘 해서 전달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어떤 드론의 필요성이라든지 일단 비즈니스 모델도 정확하게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B2G 모델 자체가 예. 사실은 그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뭐 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성이 사실은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약점들을 좀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두 예.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발표하신 IR 피칭에는 경쟁 기업이라든지 예. 경쟁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 예. 설명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혹여나 경쟁 제품이나 경쟁 기업이 있다면 그런 제품들과의 차별성이나 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후자의 질문해 주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도로공사에는 기존에 이제 드론을 사용하는 게 제자리에서 떴다, 상공으로 떴다, 앉았다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드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드론은 일정 시간만, 예를 들어서 설날 대목에는 대목만, 아니면 뭐 명절에만 예를 들어서 한 구역에서 드론이 떴다 내렸다만 할 수 있는 외주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 현장에 나가서 해봤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 MSS 드론은 실제로 페트롤 안에 차량 안에 탑재가 되거나 아니면 휴게소나 IC 안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드론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전자에 말씀해 주시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2G 모델 자체가 대금 결제라든지는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확장하고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책이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확장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개 계열사로 나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R&D 쪽에서는 MSS 드론과 그리고 오늘 미팅을 가는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균열검사 그리고 즉 ND 드론이라는 신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드론에 대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MSS 드론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위한 드론이어서 어떻게 보시면은 뭐 확장이 힘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B2G 사업은 정부 R&D, DFT R&D 분야에서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D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분광학 드론이라든지 그렇게 R&D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며 확장은 이제 3개 계열사에서 각자 맡은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있으십니까? 예, 질문 좀 최상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지금 그 MSS 예, 이 맞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드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뭐 다른 일반 드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거 우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제가 오늘 드론을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풀업 대각길이라고 드론이 끝에서 끝의 길이가 1.8m가 넘다 보니까 또 바로 제주도를 가야 되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는 MSS 드론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의 드론과 다릅니다. 조종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실에서 한 대의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드론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딥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MSS라고 하면은 매핑 샌딩 세이프티입니다.
매핑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정해진 경로를 미리 짜놔서 무인으로 드론이 출동한다는 뜻을 설명드린 거고요. 샌딩은 실시간으로 AI 딥러닝 알고리즘 영상을 구급대나 상황실로 송출한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프티는 사고자의 안전을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하시긴 하셨는데 예. MSS랑 하고 매칭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물어봤고 예.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작성을 잘 하셨지만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좀 숨겨져 있다. 이래서 좀 표현을 좀 더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보완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가 협력 관계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우리가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까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나요? 예, 올해 3분기 말까지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그 후로부터는 거기서 이제 시범 운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성실 실패라든지 R&D랑 되게 비슷한 성실 지표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성공 시에는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MSS 드론 150대에서 130대 그 사이를 납품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는 다음 단계가 연결되는데 예.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코로나 방역에도 이제 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개발한 그 기술들 뭐 이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방역하고는 좀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코로나 방역은 또 누구나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하지만 일반 또 고속 시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뭐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학대해서 하는 게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한 군데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심사위원분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그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드론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통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딥러닝 시켜가지고 예. 띄워 보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예.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드론이 혹여나 가다가 뭔가 이렇게 에러나 또는 아니면 장애물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기능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후속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예. 거 없이 만약에 제 생각에 지금 했는데 그런 에러가 많이 발생되면 오히려 조금 이 제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 작동을 해서 가는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이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자동으로 가서 이제 파악을 해서 가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보면 자율주행하고 비슷하듯이 예, 맞습니다. 비전이라는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앞에 예. 장애물 다 인식해야 되고 돌아서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메커니즘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두신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홍콩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부분에서 공부를 하였고 코드론이라는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론이 충돌 회피 시스템이라든지 드론 내에 탑재되어 있는 FCS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모두 딥러닝 저희 DFT 자사만의 딥러닝 시스템에 다 넣었는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날리면은 가시거리 내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 장애물이 있고 언제 뭐 나무가지가 있고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너무 얇은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론 프로펠러가 치고 나가버리기도 하지만 뭐 좀 두꺼운 나뭇가지도 가끔은 에러가 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 드론이 원래 기능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6개의 모터가 있는 드론이라고 하면은 앞에 2개가 떨어져도 다른 모터에 비행기의 엔진이 꺼져도 다른 엔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되게 되면 나중에 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참가팀 DFT의 IR 피칭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